이제 이 지긋지긋한 상황을 끝내야 합니다. 말씀대로 지긋지긋한 상황 이제 끝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 대표께 묻습니다. 그 각오와 열기로 전당대회에서 국민과 당원께 재신임 묻겠다는 선택은 왜 하지 못하십니까? 제게 당 대표직을 사퇴한 후 다시 전대에 나서라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일에 매달려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기득권을 버리고 당을 살리려는 결단과 의지입니다.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결단하신다면 전당대회에 다시 나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습니까? 저와 함께 우리 당을 바꿔갈 생각이 없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지난 목요일 기자회견이었고 안철수 의원의 발언은 오늘 발언입니다. 자,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 결국 갈라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과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 교수님, 저희가 두 분의 얘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안철수 의원의 마지막 말을 최후 통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을 나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나하고 당을 살릴 생각이 없다면은 분명히 얘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안철수 의원이 지난번 강주에 가서 그동안 간철수라고 간만 보고 다닌다고 해서 간철수라는 그런 뭐 좀 좋지 않은 별명도 예. 얻었는데 네. 강철수가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강철수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지긋지긋한 핑퐁 게임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양측에서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까지를 다 던진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뭐 안철수 이번 재고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모르지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더 이상 문재인 의원과 문재인 대표와 당에 같이 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과 이유를 지금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네.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표가 어떤 절충안이라든가 뭐 그런 안을 내놓지 않으면은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오늘 거치 문제에 대해서 즉답은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네. 예. 시사는 한 거죠. 예. 시사는 충분히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는 당장 어떤 거치 표명은 하지는 않고 네. 당내 투쟁을 하면서 명분을 좀 더 축적할 것이다. 예. 명분이 좀 축적하되 또 하나는 자기 세를 끌고 나가야 하거든요. 지금 뭐 본인 얘기도 나는 세도 조직도 없다. 그런 상황이지만 적어도 안철수 의원이 탈당을 할 경우에는 그동안 비인호 측에서 탈당 가능성이 많은 분들도 있고 또 조금 지나면은 탈당이 예상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20% 컷오프도 있고 그러니까 예. 네. 그런 분들을 모아서 적어도 한 20명 정도 원내 교섭단체는 충분히 구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세를 네. 결집을 해서 그 정도 판단이 서면은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탈당을 결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중진이라든가 이런 경우 문안이 과연 이렇게 갈라설 경우 당 자체가 존립 자체가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중진 또 그 통합행동 모임 이런 데서도 어떤 절충안을 내놓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인 거지만 벼랑 끝에서 또 어떤 극적인 반전의 카드 자체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전망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예.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내 혁신안을 받을 거였으면 진작에 받지 비판하다가 왜 이제 와서 받는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수용한 게 어떻게 보면은
뭐 양보 같기도 하고 명분을 주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 문 대표가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안철수 의원이 보고 또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문재인 대표가 9월 달에 내놓은 그 혁신안을 이제 혁신전대에 내놓으니까 한참 그때는 얘기 안 하다 받았다는 것은 꼼수죠. 네. 누가 봐도 저는 꼼수라고 봅니다. 예. 근데 네. 그래서 이번 말만 놓고 보면 안철수 의원의 말이 맞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서로 두 분이 혁신 경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밥그릇 싸움이 아니고 당을 살리기 위한 혁신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공이 문재인 대표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혁신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면 된다. 그런 묘수가 저는 충분히 찾으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테면은 완전히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 친노 패권 세력이 그 양보하고 물러나면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혁신안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 중에서 그 실천하는 게 가장 먼저 한명숙 전 총리 제명시키고 그다음에 신기남, 노영민, 그다음 윤호덕 의원 갖다가 전부 처벌하고 막말했던 정청래, 네. 김경애 의원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친노 비례대표 의원들 10명, 진선미 의원, 남현신 의원, 최민희 의원 이런 부분들 다 국회의원 한번 비례대표 해먹었으니까 네. 친노 덕분에 이제 그 불출마 선언하고 이렇게 해서 한 15명이 딱 패권을 내려놓으면은 다른 비주류나 안철수 의원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탈당할 명분도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걸 보여줘야만이 안철수 의원이나 비주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고 묘수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오늘 다시 촉구를 한 것이 본인이 제안했던 혁신전대를 좀 받아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혁신전대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대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뒤집을 수도 있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혁신 예. 전대를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문재인 대표께서 사퇴를 하고 예. 같이 책임을 지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면은 안철수 대표도 무조건 탈당할 수도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문재인 대표께서 일단 혁신 전대를 꼭 안 받더라도 예. 일단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하는 거에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갖다가 무슨 공동으로 다시 대표를 책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상대책위를 꾸린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갖다가 문재인 대표 측에서는 이제 강구해야죠.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민영상 원장께서 비례대표를 해 먹었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 그거는 예, 조금 표현, 예, 예. 순화를 하죠.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켜보시는 분도 많고 해서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네. 예. 저는 예. 전에부터도 그랬지만 당을 살리고 또 문재인 본인을 위해서도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대표가요? 꼭 사퇴를 한다고 해서 완전히 정치에서 물러나는 거 아니거든요. 예. 또 뭐 4월 총선 이후에도 얼마든지 재개할 수도 있고 본인이 대표를 사퇴하면서도 뭐 용광로 선대위 같은 걸 구성해서 본인도 원오브 댐으로 n분의 1로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서는 친노에 의한 친노를 위한 그런 당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문재인 대표가 뭐 안철수 의원도 얘기했지만 왜 문안박 연대를 주장을 했을까요? 자기 혼자로서는 도대체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안철수, 박원순이라도 같이 연대해서 우리 어깨 스크럼을 짜고 한번 해보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그러면 너는 나가든가 제 갈 길로 가라 이렇게 마이웨를 선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건 예, 정치는 아니죠. 그건 뭐 당권 투쟁이 될 수는 있지만 국민을 위한 정치는 아니고 또 문재인 개인으로 봐서도 예를 들면은 안철수 의원이 만약 당을 나가버린다. 예. 순망치 아닙니다. 과거 DJYS가 서로 싸우면서도 경쟁 협력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없었다고 뭐 한 사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정치판에서. 지금도 문재인 안철수가 있으니까 계속 정치에서 얘기가 되고 서로 경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또 외연 확장의 측면에서도 어쨌든 문재인이라든가 친노 이쪽은 진보 세력의 어떤 구심점 역할 또 그걸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이 한다면은 안철수는 역시 중도 세력 외연을 넓히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만약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고 할 때는 문재인으로서는 총선은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뭐겠습니까? 대권 후보를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 대권 후보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적어도 문재인 대표로서는 안철수 의원이 요구하는 거 뭐 100%는 수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일정 부분 수용을 해서 안철수 의원이 명분을 충분히 줌으로 인해서 서로 손 잡는 거. 그게 당을 살리고 본인을 살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네. 들어요. 아니, 그래서 네. 꼭 예. 그 안철수 의원이 다시 꼭 받으라는 혁신 전대를 안 하시더라도 예. 결국에는
손학규 대표나 박영선 위원장을 포함한 이거 문재인 안철수 네 분이 어떤 비상대책위를 꾸리면은 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한 혁신전략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방법들을 머리를 맞대고 네. 연구하는 것이 그 전제가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예. 네. 근데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말들이나 저희들이 어떤 국회에서 느끼는 느낌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를 수용할 생각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근데 되면은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나갈 사람들은 나가고 최소한 나가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데에 오히려 문재인 대표가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게 예. 보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서로 갈 예. 길을 갈 테면 가라는 그런 방식으로 왔는데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마지막으로 정말로 그 자기의 그 벼랑 끝 전술로 마지막으로 한번 진정성 있게 다시 한번 호소했다라고 이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예. 분명히 오늘의 안철수 의원의 기자회견이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 측에서 꼭 대표직을 사수해서 총선을 우리가 꼭 치를 테니까 여기에 그 순응하지 않을 분들은 다 당헌 당규에서 정리하고 할 테니까 나갈 테면 나가라. 이렇게 갈 길 가자는 얘기하면 결국에 파국밖에 더 있겠습니까? 네. 저는 뭐 문재인 대표가 현재로서 안철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예. 될 경우 뭐 본인 스스로도 자고우면하지 않겠다. 그래서 네. 바로 총선 제재에 돌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대 예. 그걸 받아들일 경우에는 올자는 받아들이면 또 말을 뒤집는 거겠죠. 예, 뒤집는 데다가 예. 죽도밥도 우리 흔한 예. 말로 죽도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지만 지금 양측에서 계속 핑퐁을 하는 것은 일부에서는 둘이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왜 국민들까지 피곤하게 만들고 지긋하게 하냐. 네. 이건 결국은 두 분이 여론전 이걸 공론화시키는 거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그렇죠. 그 여론을 좀 예. 형성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치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안철수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진정성 있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자기 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간의 정치적 그 양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히 진정성 있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마이웨이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뭐 늘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문재인 대표로서도 부분적으로 또 그 전략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당장 이제 내일부터 비주류들의 움직임에 좀 관심이 쏠리는데 그렇죠. 주승용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을 하느냐, 김한길 전 대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지금까지는 비주류들이 모래알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움직일 걸로 보십니까? 당분간은 이제 서로 관망하는 자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안철수 의원이 어느 정도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문재인 대표의 다음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당분간 지켜보고. 2, 3일간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문재인 대표 회견이 나올 때까지는 비주류들도 기다리면서 네. 근데 아마 내일은 좀 머쓱해서 주승용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가 오히려 머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일까지는 불출석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반응을 보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민 원장님, 그 어떤 비주류의 그 전격적인 행동의 시점이 평가위 있지 않습니까?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에 어떤 그 평가 내용들이 드러나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잘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합의 20%.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공표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아름아름 또 알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점에 아주 대거 탈당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 가능할까요? 충분히 그런 가능해요. 이를테면 그게 발표된 뒤에 탈당을 해버리면은 유권자들 볼 낯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들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이제 집단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그 평가위원회를 당이 완전히 내부 갈등이 정리될 때까지는 평가위원회 평가를 좀 정지해달라. 그런 뜻에서 황주홍 전남도당위원장과 유성엽 전북도당위원장이 예. 당무감사를 거부한 겁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문 대표께서 아주 강공책으로 두 사람을 갖다가 징계를 갖다가 검토해보라고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한 발씩 물러서서 이제 이 네 분이 완전히 갈등이 정리될 때까지 좀 지켜보고 서로 양보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안철수 예. 의원이 이제는 더 이상 제안도 요구도 안 하겠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표가 조만간 또 입장을 표명해서 이걸 거부할 경우 불가피하게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거취를 결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뭐 물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김한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이 또 물밑에서 상당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 또 밖에서도 또 이제 원외 권노가 고문 또 네. 정대철 고문 같은 그런 중진 원로들이 또 이런 흐름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 원장 얘기했지만 세가 상당히 예. 지금 문재인 대표 쪽 친노 쪽에서는 나가봤자 10명이 낼 것이다. 몇 명 되느냐. 뭐 황주영 의원이라든가 뭐 유성엽 의원 등 몇몇 정도 그동안 아주 강성 입장을 취했던 분들 정도로 하면 한 10명 이내 되지 않겠나. 예. 5명에서 10명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원내 교섭단체를 훨씬 구성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대규모 탈당도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면 신당을 꼭 안 만들어도 됩니다. 무소속 연대를 해도 과거 친박연대처럼 얼마든지 그 연대를 통해서 천정배라든가 그런 쪽하고 연대를 통해서 총선을 치러볼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제가 아까 그 거칠은 표현에 대해서 다시 예. 한번 사과드리지만요. 예. 지금 호남 민심이 정말 그런 거칠은 표현이 나올 정도로 정말 텔레비 나오면 돌려버릴 정도라니까요. 네. 그런 민심, 호남 민심이 이제 수도권에 북상을 해버리면은 방금 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안철수 의원이 결심을 해서 김한길 그 박영선 의원들 이 정도까지 움직여버리면요. 96년 15대 총선 때 예. 결국에 네. 전락한 그래서 결국에는 꼬마 민주당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기억하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친노 운동권 강경 세력들이 꼬마 민주당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예. 김대중 네. 총재가 그 새정치 국민회의로 네. 해서 70몇 석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예. 지금은 그때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그런 구심점 있는 리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집단 리더십으로 예.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움직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네. 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김부겸 이런 분들이 움직이게 되면은 결국에 호남 수도권에서 과거의 평민당, 과거의 DJ의 새정치 국민회의를 재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런 전망이 제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경태 의원이라든가 예. 이종걸 의원, 수도권에 있는 그 좀 중진 의원들 괜찮은 분들 몇만 합쳐버리면요, 그게 가세가 된다고 하면은 확 네. 달라질 상황, 이 야권의 어떤 프레임, 판도 자체가 확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당의 내분 상황은 ING형인데 어떻게 보면은 끝이 보이기도 하는 그런 내분의 내분 양상입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 원장님, 오늘 2시에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선거구 획정하겠다고 모였다가 거의 30분도 안 돼서 헤어졌습니다. 이게 다 현역들이잖아요. 현역 의원들한테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가 보죠? 그러니까 너무한 거죠. 우리 네. 19대 국회야말로 네. 정말 작년에 어땠습니까? 5개월 동안을 입법 제로를 하고 추석 보너스 탱개간 국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TV조선에서 수많이 얘기를 하고 하니까 겨우 법 몇 개, 이번에도 겨우 그 시간, 몇 시간 지나가지고 예산안 하고 지금 선거구 획정만도 해서 지금 사실 법정 시간 넘겼지 않습니까? 그럼 네. 책임 있게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당내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 이대로 가자 해가지고 그 2대1 지키면서 농촌 선거구만 줄이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대로 가도 좋다라는 식으로 예. 너무 무책임한 국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야 할 것 없이 정말 국민들에게 볼라쳤고 여야 대표가 저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획정가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그 타결을 해야지 언제까지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어기는 행동을 하고 있을 겁니까? 그러면서 네. 또 노동 관련 5개 법안은 처리도 못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여야 정치 국회 하는 상황을 보면은요. 네. 아니 여당에서는 야당이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박차고 나갔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양쪽이 그렇게 절박하다면 진득하게 앉아서 협상을 했을 것 같은데 뭐 금방 결렬돼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현역 시간을 의원들이야 끌면 뭐 끌수록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가 이런 급할 생각이 게 들더라고요. 없죠. 네.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나 정치 시인들은 아주 급하죠. 지금 12월 15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들끼리도 9일까지는 협상을 끝내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또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여당이 지난번 예산안 처리 때 썼던 전략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도 그런 전략을 쓰시는 것 같아요. 예산안 가지고 네. 그걸 볼모로 해서 이거 처리 안 되면은 다른 거 다 예산안 그냥 정부 원안대로 넘기겠다. 예.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거 선거구 예산 이런 거 따놓은 거 이게 다 이게 뭐 잘못하고 무산될 것 같으니까 다 양보를 해갖고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가
그게 무슨 협상이냐 해갖고 당내 강경파들로부터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있었는데 오늘 또 네. 지금 여당에서 그거 아닙니까? 이거 협상 안 되면 지금대로 가자. 246, 54 네. 그대로 가자. 할 경우 야당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여러 가지 이 호남이 팍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호남 지역구가. 그러니까 야당으로서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부분이 제일 아킬레스건인데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원하는 대로 뭐 협상이 안 되면은 지금 있는 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전략으로 지금 야당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현재로서는 비례대표를 얼마나 줄이느냐 네. 적어도 비례대표를 줄여서 지역구에서 너무 많이 없어지는 것 그것을 좀 보완한다니까 14석이냐 7석이냐 뭐 이 정도 선에서 이제 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야당한테도 뭘 명분을 줘야 하는데 야당이 네. 주장했던 권역별 비례대표라든가 할지 뭔가 이게 무슨 지역구와 네. 비례대표 연동제라든가 뭔가 야당한테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 여기서 협상에서 밀릴 경우 이종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자리를 지키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여당은 아주 밀어붙이고 있어서 어쨌든 뭐 조만간 결론은 나겠지만 선거 임박해서 날 것 같습니다. 야당의 양보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야당이 알겠습니다. 그 예. 마지막까지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예. 여당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안이에요. 왜냐하면 영남의 의석수가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정말 안 되면은 그 이병석 그 부의장의 중재안이라든지 예. 거기에 근접하는 균형 의석이라는 어떤 걸 네. 빨리 찾아야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오늘은 그것도 우리 못 받겠다 이러고 나왔거든요. 네. 서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서로 못 받을 안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질질 끄는.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위원 연구원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